혜진님, 오늘은 여기가 혜진님의 집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누구 초대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늘 약간 SNS나 그런 데에서만 혜진님 집을 보다가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소품샵 같아요. 잡다한 게 진짜 많죠. 다 혜진님의 취향대로. 이런 거 귀여운 것들 좋아요. 유정님의 이 지분도 있고, 아, 맞죠? 저의 집은. 그러니까요. 유정님 너무 지분도 있고. 뿌듯해요. 제가 드린 게 여기 있어서. 맞아요. 이거 난생 처음 책도 여기 있고, 아, 책자도 이렇게. 진짜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희가 혜진님 집에서 이 촬영을 하게 된 게 골라온 주제가 또 집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새 또 한창 이사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맞네. 저희 부모님 이사하는 거 도와드리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한번 저희 각자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은 음, 좋을 것 음, 같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우리 저번에는 유정님 집에서 찍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예전에. 유정님 집도 진짜 재밌는데. 지난주에도 갔었고. 아, 그쵸? 그쵸. 맞아요. 괜찮게도. 이번엔 저희 집에. 그러면은 네. 혜진님께서는 집에 관련된 책 어떤 걸로 골라오셨어요? 저는 제가 자취를 한 3년 전부터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당시에 좀 예전에 읽었던 책이었거든요. 이게 그 최고요 작가님의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이제 저자가 공간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공간 디렉터시거든요. 근데 이제 평범한 회사원이던 시절부터 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셀프 인테리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인테리어라고 하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내 집이 음, 생기면 하고 언젠가 미루게 되는데 이제 이 작가님이 미루지 말고 지금 집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바꿔봐라. 약간 이런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저도 이제 그거에 좀 용기를 얻어서 집을 꾸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좋아했던 이유가 단순히 좀 집을 예쁘게 꾸미는 뭐 기술 이런 것보다는 공간을 돌보면서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유행하는 스타일을 무작정 쫓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진짜 편안함을 느끼는 물건과 배치가 무엇인지 좀 스스로의 취향을 탐구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뤄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실적인 인테리어 팁들도 담겨 있고 되게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좋았던 문장들이 뭐였냐면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나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꾸밀지보다 먼저 이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는 생활하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해요. 이 문장이 되게 좋았는데 작가님은 인테리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또 그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유정님 집에도 이렇게 유정님의 생활과 하루를 반영해서 인테리어를 한 부분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아, 저는 사실 제 지금 집을 꾸밀 때, 집을 처음 저는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음. 그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은, 거실에서 이렇게 소파에 누워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어, 보통은 소파랑 응, 응, TV를 응. 놓으니까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잖아요. 응,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테이블에 응. 앉아서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앉아있는 생활을 더 어, 선호하는 편인데, 응, 그래서 그 큰 테이블이랑 응, 그러니까 소파랑 TV를 놓지 않고 응, 큰 테이블이랑 응. 책장을 두기로 한 게 이제 가장 큰 선택이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예전부터 그런 책장과 테이블이 있는 거실이 제 로망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은, 저의 시선이 네. 이렇게 소파가 놓인 방향으로, 그 다음에 TV를 향하는 방향으로 시선이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1층 집이다 보니까 바깥에 그런 약간 작은 정원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놔두고 TV만 바라보고 있는 게 좀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테이블을 놓고 뒤에 책장을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앉는 자리도 달라지고, 그런 자세도 달라지고, 시선의 방향도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테이블이랑 의자를 놓았을 때 이제 가장 좋았었던 점은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앉고 다른 무언가를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계속 전환할 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막 꺼내서 읽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하고 뭐 뭔가를 먹다가 만들다가 이렇게 계속 할 일을 전환하는 것들이 제 생활이랑 잘 맞는 그 인테리어였었던 것 같아요. 진짜 유정민 집이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게. 그리고 TV가 보통 집처럼 소파, TV가 없는 게 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거를 좀 로망하고 있고. 그래서 유정민 집에 가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재밌는 그 책장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테이블도 진짜 크니까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 구경하는 재미도 진짜 많고. 사실 그거는 좀 정리하고 써야 되는데 늘 그게 잘 안 돼요. 아, 근데 약간 물건들이 어지러운 느낌이 아니라 되게 약간 유정님 집도 좀 뭔가 책방 소품샵 같이 약간 이렇게 물건들이 재밌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혜진님 그래서 집은 어때요? 저는 저도 자취를 하면서 저의 이런 원하는 그 생활 방식을 많이 생각하면서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지금 원룸에 살고 있으니까 뭐 약간 치밀하게 뭔가 계획해서, 그리고 엄청 큰 가구를 뭔가 이렇게 두기도 좀 어려워서 좀 사소한 물건 배치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일단은 이제 제가 뭐 도서관에 자주 가니까, 그리고 두산에 가면 항상 다 읽지는 못해도 한 번에 책을 5권씩, 5권까지 대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항상 5권까지 빌려온단 말이에요. 항상 그만큼 좀 구경하다 보면 읽고 싶은 책들도 생기고 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2주 동안만 빌릴 수 있으니까 이게 눈 깜짝할 새에 이제 지나가 버리고 못 읽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래서 좀 손에 잘 닿고 눈에 잘 보여서 자주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테이블 이게 여기 이제 창틀을 책장처럼 쓰고는 있는데, 지금 읽어야 되는 책은 약간 테이블 위에 저렇게 폴딩 박스로 책꽂이처럼 만들어서 여기 있는 책은 지금 계속 읽어야 하는. 이렇게 좀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자주자주 이제 뽑아서 읽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저도 진짜 하나에 엄청 집중해서 하는 스타일이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책도 이 책 읽었다가 저 책 읽었다 하고, 이게 그림 그리다가 책 보다가 그리고 글 쓰다가 또 영상 보다가 영화 보다가. 근데 그거를 저도 여기 이 테이블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그런 거를 좀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사실 테이블 위에 그 모든 게 좀 가능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원룸 치고는 약간 좀 큰 테이블을 또 놔둬서 다른 거를 그래도 대신에 좀 제하고, 큰 테이블 놔둬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키보드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책도 있고 필기구도 있고 이렇게 놔둬도 내가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그 정도의 테이블을 항상 원룸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집은 계속 옮겨 다녀도 그 공간만큼은 내가 있어야 한다. 저도 이렇게 막 바닥 테이블 생활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뭔가 의자에 딱 앉아서 하는 게 확실히 집중이 좋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앉아도 좀 너무 편안하면 좀 늘어지고 그쵸.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TV도 여기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있긴 한데 진짜 거의 한 번도 안 켠 것 같아요. 친구 오면 가끔 켜고. 저도 잘 하긴 뭐 이걸로 다 보는 것도 있긴 한데 맞아요. 뭔가 집에서 TV 보고 이런 것들을 저도 별로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저도 막 바깥 구경하고 그냥 그런 것도 재밌고 그런 것 같습니다. 테이블 중심의 생활을 하시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이 뭐였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을 가꾼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돌본다는 이야기와 닮았습니다. 방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어느 구석, 어느 모퉁이 하나도 대충 두지 않고 정성을 들여 돌보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삶을 대하는 방식이자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좀 집이 보여짐으로써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나만 알고 있으면 만족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게 그 가수 이상순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부분도 아닌데 의자의 이 밑바닥을 사포질 하면서 스스로 뿌듯해하는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요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 그래서 이런 것처럼 유정님한테도 집안에서 누군가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저 그런 바닥 사포질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생각하면은 저만의 만족을 위해서 집에서 신경 쓰는 부분은 약간 분류에 대한 건데요. 저희 집에도 물건이 정말 많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특히 약간 문구 종류를 제가 사 모으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 문구용 트롤리를 하나 장만을 해뒀어요. 보셨었겠지만. 근데 그것도 예전부터 정말 갖고 싶었었던 건데, 한 칸이 다른 종류의 문구를 넣어서 제가 거기다 계속 모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누구한테 보여주진 않지만 항상 새로운 문구가 생기면은 그 트롤리에 가서 정리를 해요. 맨 윗칸에는 약간 뭐 연필이나 볼펜이나 이제 그런 펜 종류들이 있고, 그 밑에 칸에는 카드, 봉투, 약간 스티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칸에는 포스트잇이랑 마스킹 테이프가 이렇게 있고, 이제 이거를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요 분류가 있어서 뭐 어딘가에 가서 무언가를 얻어왔거나 선물 받았거나 아니면 사가지고 왔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사실 이 안에 넣어놓고 집에 누군가 놀러 오지 않는 이상 보여줄 일은 딱히 없기는 하지만, 근데 그냥 이렇게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 자체에 저의 그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나만의 큐레이션 코너가 집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상상하자면은 이 나만의 어떤 미술관 컬렉션을 관리하는 어떤 큐레이터가 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 취향의 어떤 박물관을, 컬렉션을 집안에 만들어 놓고 관리한다는 그 기분이 되게 좋고 되게 즐거워하는 편이고, 제가 책장에도 약간 이렇게 좀 어울리는 작은 소품이나 미니어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놔두는 편인데, 그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종류의 물건들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어딘가 이렇게 서랍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정말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근데 밖에 꺼내놨을 때 제가 뭐 각을 맞춰서 이렇게 진열하는 건 또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소소한 재미가 있다면은 그 책장 칸마다 어울리는 걸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저만의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뭐 화가 그 플레이모빌이 있으면 그거는 예술책 앞에다가 놓고, 막 그런 이렇게 전투하는 플레이모빌은 뭐 역사책 앞에 놓고, 전쟁 책 앞에 놓고, 뭐 약간 아니면은 뭐 태국에서 산 그 문구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거는 여행책 앞에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만의 어떤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 혜진님도 좀 그런 편이시죠? 그래서 이런 거. 아, 그리고 또 그 얼마 전에 마케터 분이 만든 그 미니북 키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 마케팅 책 앞에다가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사실 이렇게 짠짠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제가 어떤 제 생활의 구석구석을 좀 관리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 완전 그렇네요. 근데 저도 항상 유정님 집 가면 맨날 그 피규어 보고 그거 사진 찍어 가고 이러는데 그게 이게 책 분야에 맞게 이렇게 놔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혜진님이 진짜 그거를 네. 작은 걸 많이 들여다보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뭐가 많네 이런 게 아니고 아유. 되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는. 제일 좋았던 게 그 예술가 레고인가? 이렇게 맞아요. 그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것도 사실 예전에 그 스페인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이라는 데에서 사온 굿즈거든요.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역시 남달랐어. 그거 보는데. 너무 좋네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는 피규어 저거 다이소에서 산 아이스크림 가게. 다이소도 너무 좋아. 다이소 저게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사실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약간 보여지는 거 외에 좀 신경 쓰는 게 있나? 그러니까 되게 골똘히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또 있는 게 저는 수건인 것 같거든요. 수건. 네, 수건은 진짜 약간 저밖에 안 보는 물건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수건도 좀 내 눈에 좀 좋으면 예쁘고 아니면 쓸 때 촉감이 좋고 이러면 어쨌든 좋은 기분이 플러스 1이 되는 것 같거든요. 씻을 때도 좀 은근 기대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사실 수건도 다 보라색이거든요. 또 샤워 가운도 사실 저밖에 안 보지만 그것도 저기 화장실 앞에 걸려 있긴 한데 그것도 제 취향에 맞는 걸 쓰는 것 같고. 그러면 약간 생활들이 많잖아요. 밥 먹을 때, 잘 때, 뭐 할 때, 씻을 때, 뭐 이런 그 부분들에서도 좀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다. 약간 요런 마인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수건은 매일 쓰다 보니까 또 다른 물건보다 더 빨리 닳는데 그러다 보면 촉감도 좀 부드러운 촉감이 약간 까슬거리게 바뀌잖아요. 또 그걸 알아차렸을 때 또 새 수건으로 사서 싹 갈면 좀 내가 나를 또 잘 돌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책을 이렇게 꽂아 놓기는 했는데 유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나만 알고 있는 그 배치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봤을 때는 그냥 책을 꽂아놨네 약간 이 정도인데 그게 제 나름대로 약간 뭐 보여지는 건 조금 색깔별로 하는 것도 있고 제일 눈이 많이 가는 곳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여기다가 모아놨으니까 항상 여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모아놓은 그 부분을 보면 사실은 책 제목들만 봐도 좀 위로를 얻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 수건은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네요. 뭐 그렇더라고요, 진짜. 저는 막 써요.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게 다르니까. 어. 그러면 유정님이 골라오신 책도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그 박찬용이라는 에디터 분이 쓰신 서울의 어느 집
이라는 책을 이제 읽고 골라왔어요. 이게 이제 책 자체도 좀 최근에 나왔고 이분의 집이 여기저기에서 조금 화제가 됐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특이한 고집이라면 고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집, 정말 나만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집이라는 점이 되게 독특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고집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도도하고 까탈스러운 그런 고집이라기보다 이분이 이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음이 약해서 나쁜 소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작업자들이랑 일을 할 때에도 뭐, 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으면은 살짝 타협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이 집을 만들어 나가셨는데 그런 이제 이 개인의 성격, 아이덴티티와 이 집에 대한 어떤 취향과 기준과 이런 게 합쳐져서 너무너무 독특한 정말 서울의 어느 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내용에 이 박찬용 에디터님이 집을 사서 고쳐서 이제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써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동네부터 이제 그 연희동이라는 동네를 정하고 그 집에 있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집을 7년 동안 고쳐요. 다른 집에 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의 본업과 이걸 함께 사실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집을 수리하는 과정이라는 게. 근데 항상 이 본업이 바빠서 집을 조금 고쳤다가 잠시 멈췄다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여의 이 집 고치기, 집 수리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 되게 에디터적인 성격이 드러나요. 그게 예를 들면은 일단은 인테리어 회사나 디자이너를 정해서 보통 턴키라고 하는 이제 전부를 맡기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직접 자재를 고르고 하드웨어도 뭐 고르고 가구도 가구 제작 스튜디오를 만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현장의 작업자들 뭐 예를 들면 목수 관장님, 철거 사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고르는 모든 과정들이 약간 뭐 히스토리도 보고 지역 사장님의 정체성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선택을 하는데 그게 마치 잡지의 큐레이션 섹션을 구성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파악하는 어떤 안목이 그냥 어떤 뭐 가구나 소품을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을 고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쓰인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말 물건 고르듯이 자재나 이런 걸 고르는 소재를 고르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마루는 원목 마루로 뭐 가조띠라는 어떤 뭐 브랜드의 원목 마루를 내가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내가 벽은 따로 마감을 하지 않고 좋은 자작나무 합판을 사서 그걸 붙여야지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에디터 분의 표현에 따르면은 나는 고급 물건이 한국에서는 트렌드가 아니라서 악성 재고가 되어버린 것을 구매하겠다. 이제 이런 원칙을 세워요. 그래서 그러면은 물건 자체는 굉장히 히스토리를 가진 해외 브랜드의 퀄리티가 높은 물건이지만 소재지만 근데 구매할 때는 악성 재고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거든요. 발품을 팔아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 집에 장식보다는 비례와 원칙이 중요하다라든지 내가 가구를 제작할 때는 자투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하겠다든지 이제 이런 종류의 자기만의 기준들을 세워나가거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취향은 까다롭지만 현장 작업자들이 너무 유난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나의 집을
내 취향과 기준대로 만드는 게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트렌드라든지 남들이 다 하는 거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을 노력해야 하는지, 그걸 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집을 고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저도 어떤 그런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몇 년 전에 하고 나니까 더더욱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투박하지만 멋스러운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다 인테리어가 되지 않더라도 내 기호에 내 기호와 관심에 지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정말 어렵지만 멋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혜진님이랑 나누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사람마다 좋아한다는 것의 정의가 다 다른데 미련한 나에게 좋아함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좋아함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그냥 좋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좀 포기해야지 그걸 진짜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정말 이 말 그대로 이 에디터분이 이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가를 치르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확보해 나갔단 말이에요. 뭔가 깔끔한 오피스텔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 오래된 구축을 오랜 시간 고쳐 살면서 제 어떤 이 동네의 로컬 컬처라고 이분이 말을 하시는 같은 세탁소에 가서 옷을 맡기고 단골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급 자재를 활용하는 대신에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비용은 제거하고, 그러면은 나는 굉장히 고생을 하겠지만 또 그 덕분에 내가 그냥은 할 수 없는 고급 자재들을 내 집에 둘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혜진님께서는 이런 좋아하는 것들을 구하고 갖고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봤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또 특히 혜진님의 집 안에서는 좋아하는 게 어떤 것이고 그걸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이었을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쓰는데 진짜 이 에디터님처럼 오래된 구축을 직접 고치고 인테리어 하면서 그렇게 알뜰살뜰 만든 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더욱 많이 든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방식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 집의 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 이 돈의 가치, 이런 거를 이제 포기하고, 어쨌든, 나의 이 안녕과 이 평화와 이런 거를 위해서 집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낭만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방향들을 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집을 사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취를 하면서도 계속 끊임없는 이렇게 집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좀 들었던 게 사람마다 좀 답답함을 느끼는 요소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누군가는 공간이 작으면 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 누군가는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서 바깥이 훤히 보여야지 약간 답답함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 중요한 건 그런 요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회사 근처에 이제 집을 구하면서도 사실은 진짜 회사 단지다 보니까 이렇게 집은 진짜 많았거든요. 사실 뭐 크기, 조건 이런 거는 사실 다 좀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그리고 실제로도 주변에서 추천하는 건 당연히 가까운 곳이 약간 최우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좀 그냥 회사랑 가까운 곳은 사실 다 좀 창이 작거나 아니면 창을 통해서
다른 건물이 보이거나 약간 그런 좀 막혀있는 풍경이 가려져 있어서 되게 볼 때마다 집을 보러 갈 때마다 좀 답답했는데, 근데 지금 이 집은 회사랑은 조금 멀기는 한데, 일단은 창이 크고, 이 앞에 막히는 풍경도 없어서 약간 비슷한 공간인데도 진짜 뻥 뚫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리를 포기하고 이 탁 트인 풍경을 즐기기 위해 또 계절마다 변하는 이 나무들이나 하늘이나 이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직 뭐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얻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혜진님 집의 창이 바깥으로 정말 탁 트여 있는 흔치 않은 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밖에 안양천도 보이고, 그쵸, 그쵸. 이런 탁 트인 아무것도 없는 풍경이 네. 진짜 너무 보물 같은,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맞아요. 다른 데는 그래도 이게 서로 자꾸 마주보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집에 좋아하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좀 포기하고 희생한 게 있다면은 저는 약간 첨단 가전 이런 아, 거를 좀 많이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왜,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또 아예 지금 사는 집이 신혼집을 새로 구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러면은 또 혼수를 막 가전에 이런저런 거를 구매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저도 가전을 구매해야 됐지만, 이제 그때에 제가 결정을 내릴 때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거는, 어, 저도 그렇고, 같이 사는 남편도 그렇고, 아날로그 물건들을 훨씬 좋아했다 보니까, 책이나 문구나 피규어나 이런 것들이 철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중요했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게 좁은 집에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전은 정말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V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때도 주변에서 좋은 가전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식기세척기는 꼭 있어야 된다든지, 스타일러가 진짜 좋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맞아. 하고, 그리고 뭐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필수 가전들 같은 경우에도 크면 클수록 좋다. 그리고 뭐 이게 기능이 뭐가 들어가고 뭐 AI가 어떻고 스마트가 어떻고 이게 되게 좋은 첨단 가전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냥 다 포기하고 진짜 원룸 사이즈의 가전으로 골라서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작은 냉장고, 정말 작은 세탁기, 그렇게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전을 놓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산지 3년 정도 됐지만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제 주변에서 식세기가 없으면 불편할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저는 이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차피 집이라는 공간이 되게 한정되기 마련이니까 그 안에서는 내가 둘 것과 포기할 것을 선택해야만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좋은 기능의 가전보다는 충분한 가전들만 남기고 다른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우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세기는 없지만 그릇장이랑 위스키 장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취향에 맞는 물건들을 놔둘 수 있고, 또 스타일러는 없지만 그 대신에 거기에 막 이제 목공방에서 같이 만든 그런 가구를 놔둘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선택의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런 크고 기능이 좋은 가전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취향을 위해서 좀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진짜 좋은 이유가 집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 물리적인 공간이 좋은 게
정말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포기해야만 하는 어떤 물리 법칙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축적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공간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고 무언가를 축적하다 보면은 또 버려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그 과정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기는 과정. 저 최근에 좀 계속 이제 좀 대청소에 좀 계절 있다 보니까 청소를 막 하면서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집이 막 무한대로 넓으면 사실 뭐 이것도 놔두고 저것도 놔두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뭔가 이 부분은 좀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놔두는 거는 괜찮겠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버리자. 이런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나한테 중요하니까 좀 놔둬야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게 뭔가 좀 나를 좀 더 선명하게 해줘서 좋은 것 같다라는 청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사담인데 이종님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신혼집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싸운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왜냐면 2, 30년을 완전 다르게 살아온 두 남녀가 근데 이 집에서 생활하는 거는 사실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뭐를 어디 둘지 뭘 살지 이런 것들도 갈등이 많은데 근데 약간 보면 유정님이랑 이제 남편분은 뭔가 처음부터 이제 그런 취향과 가치관이 비슷하신 건가? 아니면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연애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약간 유정님이 약간 어떤 근데 제 편이세요? 생각에는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게 겹쳐서가 아니라 그게 둘 다 잘 포기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포기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맞죠. 그래서 이게 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돼? 그러면은 안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면은 별로 그렇게 싸울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막 뭐 약간 취향의 물건들을 놔야 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꼭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왕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인 거여서 그러면 많은 것들을 좀 포기하는 게 가능해지고 서로 그냥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라는 생각으로 집을 만들다 보면은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포기하면 되니까. 뭔가 약간 기질이 비슷하신 건가? 그럴 성격이 수도 있을 비슷하신 것 건가? 같아요. 그렇구나. 너무 보기 좋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진짜 그래서 철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너무 잘 맞는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혜진님도 책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지만 집을 넘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도 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책 안에서 그게 구체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그 태도가 바뀌었대요. 이제 집에 물건을 들일 때 심사숙고해보는 게 습관이 됐고 예를 들면은 유행에 휩쓸린 물건으로 집을 채우기에 이 집은 너무 좁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조금 다른 이 집 자체가 내 삶에서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된 셈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집을 내가 만들어 놓은 이상 이 집이 어떤 내 삶의 앞으로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이 이 집을 바라보는 관점을 되게 넓혀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었냐면은 지금 집에 물건을 들이는 혜진님만의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했고 그리고 또 그런 물건에 대한 것 이외에도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진 점?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점이 있다고 느끼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은 집에 물건을 들이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살짝 색감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거에 되게 좀 많이 기분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일단은 보라색을 기점으로 네. 그와 어울리는 색들의 물건을 고르는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 자취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사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패드로 미리 이렇게 조합해 봤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 친구 옆에 이런 협탁 있으면 잘 어울리나? 이러면서 아이패드를 이렇게 색깔도 맞춰보고 그러고 확인하고 사보고 그랬는데 그런 기준으로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군가 판매하는 물건을 드리는 것보다 좀 내 손으로 만들거나 나의 약간의 흔적이 들어간 물건을 드리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처럼 그래서 지금 집에도 만든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거 그 펀치 니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뜨개질 같은 실로 만드는 게 있는데 저런 펀치 니들로 만든 티코스터 저런 것도 장식품으로 놔두고 그리고 예전에는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갔어가지고 거기서 터프팅으로 만든 이런 거나 거울이나 이런 것들도 걸어두게 되고 또 도자기로 만든 컵도 있고 그때는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직접 그리고 만든 액자도 좀 직접 그린 그림을 걸어두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화분도 요거는 그건데 저 화분은 이렇게 물감 칠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원하는 색으로 물감 좀 칠해 놓기도 하고 또 아주 예전에 만든 거지만 제가 그 만든 그림으로 이제 만든 달력이 있었는데 저런 달력도 지금 한 2년 전 거거든요. 근데 그냥 두는 거죠. 왜냐면 내 애정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판매하는 물건이었으면 사실은 해 지나면 이제 사실은 치우면 되는데 그냥 제가 만든 거니까 그냥 저렇게 놔두는 그것도 2월로 그렇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는 자세히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림만 보는 용도로. 계절만. 맞아요. 그렇게 두고 뭔가 좀 이렇게 나의 손을 거친 물건들이 집에 있을 때 뭔가 좀 벅차오르는 감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좀 안도감도 있고 내가 만든 물건이니까 어쨌든 좀 나를 닮은 물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집도 나를 닮은 집이 되고 그러면서 좀 안도감이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물건을 볼 때마다 또 그거를 만들었던 과정들이 또 선명하게 그려지니까 뿌듯함도 매번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좀 집을 가꾸면서 있었던 변화는 좀 이 집이 나를 더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끌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속 뭔가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게끔 만드는 공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있다 보면 그냥 더 다양하고 재밌는 걸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진짜 지금도 게을러서 사실은 시작을 못하고 있지만 만들어서 집에 두고 싶은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좀 뜨개질로 이제 수세미나 이런 것도 이제 안 사고 내가 뜨개질해서 매번 구멍 나면 내가 또 뜨개질해서 만들어서 쓰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사실 액자에 이것도 좀 계절마다 뭐 달마다 약간 그런 그림들이 계속 있어서 계속 바꾸고 싶고 사실은 그렇게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목공도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이것저것 만들어서 내가 고른 나무로 자르고 다듬어서 북스탠드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것도 좀 올려다 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기가 더더욱 혜진님의 취향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진짜 만든 것들, 만들고 그린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사는 것만으로는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는 어떤 그 취향에 다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드는데 근데 사실 그게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게 팔면 되는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뭔가 이거는 이 물건이 괜찮은 것 같은데 색깔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모양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티코스트 이런 것도 딱 뭔가 저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느낌은 나밖에 만들 수 없는 거니까 누군가가 딱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없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유정님은 혹시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그 뭔가 이런 혜진님의 집을 보면서 너무 부럽기도 했지만, 근데 저는 또 제가 소비하면서 사면서 제 취향을 알게 되는 부분이 또 많았었어요. 그게 집이라는 게 진짜 나의 취향을 너무 잘 알게 해주는 요소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생활하기 위해선 많은 것들을 되게 결정해야 되고, 또 결정하려면 내 취향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집이 내 취향을 잘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게 된 게, 저는 일단 모든 게 뭔가 이렇게 딱 세트로 맞춰진 걸 구매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식기 같은 거를 살 때 처음에 같은 걸로 여러 개를 세트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신혼집에 처음 들어갈 때는 이런 신혼집 식기 세트라는 것도 있고, 사실은 다 이렇게 갖춰진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그게 마음이 잘 안 갔고, 그냥 같은 물건을 2개 이상 사고 싶지 않았었고, 그냥 다 다른 물건들이 서로 다른 타이밍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그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디에서 무언가를 구매했는지까지 그 히스토리가 떠오르는 물건들이 집에 쌓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 모여서 그게 되게 좋은데, 그 식기를 예로 들자면은 뭐 선물 받은 것도 있지만, 맨 처음에 썼던 그릇은 전자레인지에 못 들어가는 그릇인데, 킨토라는 일본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냥 캠핑용 식기가 있어요. 그 까만색 되게 가벼운 그릇이 있는데, 걔를 그때 일본 여행 가서 처음으로 산 이 집의 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가면서, 아, 이거 이제 집에 놓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지금도 좀 떠오르고, 그리고 또 어떤 그릇은 연희동에 이제 남편과 같이 다니다가 공예 편집샵에 들어갔는데, 그 편집샵에서 우연히 구매했었던 되게 쭈글쭈글한 모양의 접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때에 그걸 샀었던 장소와 그날에 뭐 했었던 대화와 이런 것들도 다 기억이 남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샀었던 아스파라거스가 그려진 접시가 있어요. 예전부터 사고 귀엽다. 싶었었는데, 네, 되게 사이즈가 큰 접시인데, 고민을 거의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딱 구매를 해서 데리고 왔더니, 뭔가 되게 이 것들과 다른 접시들과 맞추진 않았지만 다 제 취향이라는 점에서 그 서로 다른 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두부 동아리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걸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두부 접시라는 걸 팔더라고요. 두부 모양의 두부를 올려놓기 좋은 접시예요. 아, 귀엽다. 그래서 그 도자기, 네모난 두부 모양의 도자기 접시도 이제 사서, 이런 것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 이 모습이 저의 집에서 되게 좀 좋아하게 된 어떤 제 취향의 모습들 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를 구매할 때 그 사람의 성향이 진짜 잘 드러나는구나 생각을 했었던 게, 이 책을 쓰셨던 이 박찬영 에디터님은 새 물건을 살 때 이제 이왕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지 않는 그 해외의 고급 브랜드, 그러니까 헤리티지가 쌓여있는 퀄리티 높은 그런 제품을 자기도 모르게 좀 구매하게 된대요. 막 사대주의라고까지 자기를 좀 이렇게 낮춰 표현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마음이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을 구매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요즘 되게 잘하는 국내 디자이너들, 국내 브랜드들의 것들을 많이 구매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아고라는 브랜드의 조명이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조명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 BFD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울이
제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매할 때 저도 모르게 공통점들을 찾고 보면은 그런 젊은 국내 브랜드들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뭔가 이렇게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도 드는 것 같고, 그게 어쩌면은 세대가 반영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에디터분께서는 조금 더 이 헤리티지가 있는 그런 퀄리티 좋은 물건을 구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자꾸 간다면은, 저는 이제 요즘에 잘 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들에 자꾸만 마음이 가고, 이런 어떤 구매하는 패턴에서의 그 개인의 차이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렇네요. 하. 뭔가 유정님이 네. 좋아하시는 그 브랜드들을 이렇게 비전보드처럼 이렇게 모아서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그 취향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맞아. 비전보드 만들고 궁금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새 그 너무 관심 많아요. 그렇게 비전 보드, 무드보드 같은 거 만드는데. 나중에 같이 해봐도 재밌겠는데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